SL 클래스는 고성능 차이기도 하지만 속도만을 지향하는 차는 아니었죠. 사람들의 시야에서 급하게 사라지기보다 우아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6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사람들의 시야에 머무른 차였습니다. 꽃다운 시절의 해밀턴과 니콜 로즈베르크네요. 9년 만에 돌아온 메르세데스 AMG SL은 W1981의 SL의 전통인 롱로즈 비율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롱로즈는 대배기량 엔진을 프런트에 배치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비율인데요. 그러다 보니 일반 차량과는 조금 다른 차별화된 공간을 운전자에게 제공합니다. 이 차는 앞쪽이 굉장히 길다는 거를 감안을 해야 돼요. E 클래스만 돼도 전장이 이제 5m 가까우니까 빠져나갈 때 뒤쪽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앞쪽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절대적으로 긴 차가 아니어서 운전해서 불편을 느끼는 수준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니지만요. 그러나 주의를 할 부분이 있다. 스타필드 하남 같은 경우는 주차장 출입구가 그렇게 좁고 그런 건 아니에요. 신세계그룹 쇼핑몰들 같은 경우는 주차 공간에서 사람들이 다니는 동선에 있어가지고 특별히 불편하다 이런 거를 느끼게 만들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스타필드 지었던 부지들을 보면은 원래 중심가였던 자리라기보다는 약간 외곽 이런 부분들을 택해서 이 공간이 좀 널찍널찍해지고 차를 갖고 다니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느낄 수 없는 곳 신세계그룹이 만든 쇼핑몰들입니다. 출퇴근하는 김에 어디 들러서 뭘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신세계 계열의 스타필드 같은 거를 선호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컨버터블을 만드는 제조사는 많지만 컨버터블다운 컨버터블은 바로 메르세데스의 카브리올레가 아닐까 합니다. 일상을 예술로 만드는 기술적 완성도, 귀족적 취향의 현대화, 쿠페와 공유한 디자인을 이질감 없이 소화하는 마무리. 특히 측면에서 봤을 때 윈드실드와 데크가 이어지는 라인이 유기적인 것이 메르세데스 카브리올레의 특징이죠. 그리고 AMG SL에는 그러한 매력이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메르세데스 AMG의 SL은 탑 개방에 걸리는 시간이 단 15초에 불과합니다. 주행 중 최고 속력 60km에서도 탑의 개폐가 가능하죠. 하지만 그렇게 달리면서 자주 여닫으면 내구성은 보장받기 어렵겠죠? 탑 개폐는 터치스크린 안에서 가능한데 솔직히 좀 불편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터치 앤 슬라이드 방식으로 화면을 조작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놓쳐지는 경우도 있고요. 눈으로 어느 정도 힐끔힐끔 화면을 봐야 해서 주행 중 오픈이라는 장점을 살리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10세대 E클래스 카브리올레를 비롯 이전 벤츠 컨버터블의 토글 방식이 더 편했어요. 스타필드 하남 인근에 있는 외곽 주차장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날씨가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려가지고 원래대로라면 컨버터블을 열고 달렸을 때 실내 온도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를 봐야 되는데 지상에서 한 10m 떨어진 곳에 지금 바람도 차를 한 3-40km 거의 50km 몰고 갈 때 정도의 바람이 부니까 실질적으로 컨버터블 탑을 열고 달렸을 때 실내 온도도 어느 만큼인가를 측정해보기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가설은 이렇습니다. 변속기 유닛이 차지하는 공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리 카우를 통해서 막아놨다고는 하지만은 4.0L 엔진에서 나오는 열기와 변속기에서 나오는 열기가 완벽히 차단이 되지는 않거든요. 차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열감이 있다라는 전제 하에 뚜껑을 열어놓고 각 부분의 온도를 한 번씩 체크를 해볼 겁니다. 시동을 히터를 켜놓지 않은 상태에서도 예측대로 저 변속기 부분, 변속기 카울이 있는 부분의 온도가 굉장히 따뜻하게 나타나고 있죠. 목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이구, 뭐야 이거? 안 켰는데 이 정도야?
쳐놓으면 어느 정도 온도가 될지. 벤츠 하면 또 열선 시트죠. 열 인식이 됐습니다. 보시면 이 열선 모양대로 이렇게, 이것만 켜고도 사실 오픈 에어링에서 별로 큰 추위를 느낄 수는 없습니다. 자, 멀리서도 한번 보실까요? 단점이긴 한데 MBUX 스크린 자체가 발열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 세로형은 조금 잡혔다고 했는데도 네, 열이 요 정도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요거 자체가 겨울에는 단점만은 아니라는 거. 시동 및 배기음은 생각보다 점잖습니다. 동일한 엔진이 적용된 다른 차종의 63보다 상대적으로 젊고 깔끔한 저음, 즉 미승용 같은 저음이 아니라 여진구 같은 저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우회전 시 엔진 회전수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운전석에서 느끼는 구동음, 배기음, 바람소리 비율도 이상적입니다. 클러스터에는 AMG 최상위 버전만의 슈퍼스포츠 모드도 적용됩니다. 후륜 조향과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된 AMG 라이드 컨트롤은 어딜 가나 곡선인 한국 도로 조건에서 최적의 매력을 자랑합니다. 차 전고가 굉장히 낮고 스토퍼의 위치가 차 밑바닥과 가깝기 때문에 차량의 높이를 살짝 들어놓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범퍼 하단부에 손상이 오거나 심하게는 뜯겨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트렁크는 그냥 간단한 짐, 간식 등을 넣는 공간? 설마 이 차 고객들이 패밀리카 고객은 아닐 테니까요. 골프 캐디백 안 되고요. 아이스박스 안 되고요. 먼저 이 차를 리뷰하셨던 분들이 좋은 차는 맞지만 비슷한 스펙의 다른 차와 비교해서 스포츠카로서의 정체성이 다소 애매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는데요. 그 애매함이란 좋은 것을 다 넣고도 약발 자체는 제한한 보약 같은 지향성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차를 스포츠카계의 10전 대보탕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원래 부자들은 약발 바로 나오는 직효약보다 일상에서 조금씩 약효를 내는 보약을 먹는 법이니까요.